안녕하십니까. 정달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초기 창업 패키지 다시 재도전한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탈락 사유, 2025년도에 신청했던 탈락 사유에 관해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신청할 때는 사실은 그 탈락 사유가 평가위원들이 생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좀 보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할 때 이 몇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해서 사업 계획서를 지금 다시 저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여러분들 같이 쓰실 때 도움이 되고 하시라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초기 창업 계획, 사업 계획서 나오고 회사명 있고요. 개업 24년 했거든요. 하고 개인 사업자 등록, 경기도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번호 있고, 이건 가칭이에요, 가칭. 그전에 했던 내용이랑 이제 비슷한데 사실 이거 바꿨습니다. 좀 바꿨는데 이거를 좀 기술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바꿨어요.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그거 AI한테 물어보니까 몇 가지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사업 아이템명을 조금 더 기술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AI로 사업 내용을 이제 AI에게 알려주고, 이 관련돼서 사업 계획서 아이템명을 좀 뽑아달라 그러면 몇 가지 한 다섯 여섯 가지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좋은 걸 딱 추천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랑 제가 생각한 거랑 비슷해서 그걸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하기 편하게 여기에는 원래 했던 집 주소별 실거주 인증 후기 플랫폼 계속 이제 똑같이 신청하는 거고요. 이 사업 계획서가 사실은 제가 책에 낸 그 사업 계획서 거의 유사합니다. 그게 바뀌겠어요? 사업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바꿨는지 그것 좀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산출물이 웹사이트 하나, 관리자 페이지 하나예요. 예, 저는 모바일 웹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응형 웹이기 때문에 모바일도 잘 나오고 웹도 잘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앱은 안 해요. 앱은 여러 가지 그걸 만들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그거 어렵더라고요. 앱에다가 등록하고 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굳이 이제 안 하고, 서비스는 당연히 웹사이트니까 지식 서비스고, 분야는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많고, 사업비는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지방호대 비해당 지역이니까 사업비 최대 1억이고, 그다음에 이거 자기부담금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억 4,300만 원. 이거 이 정해진 금액이에요, 이게. 요거 갖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일단 이거 다 안 줘요. 한 5천만 원밖에 안 줘요. 절반밖에. 그래서 이거 그래도 이거 최대 금액으로 써놓고 신청하시면은 나중에 조정할 때 얼마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 창업지원 사업은 얼마 지원하라고 금액이 나와요. 대부분 50% 깎이더라고요. 저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회사가 혼자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친구성년학 쓰라고 돼 있잖아요. 구성 상태 이게 돈 받으면 고용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봐도 이게 다른 데에서 비해서, 다른 회사에 비해서 여기서부터 일단은 감점이야, 감점. 직원이 없어. 직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좋게 보지 않아.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은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 이게 약점입니다. 안 쓰면 아예 안 쓰면 안 되니, 안 쓰면 진짜 사업하고 싶은 생각 없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뽑겠다라도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이거 약점이 있어요. 혼자 계속 하니까 약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리면 요약 있죠, 요약. 창업 아이템 요약. 똑같아요. 그때 제 거 사업계획서 다 공개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뭐 이거 똑같아요. 이거 크게 바뀌진 않잖아요. 여기서 이제 개선되거나 추가되는 거니까 기본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본 내용은 똑같이 써 있고 50% 쉐어하는 것도 똑같고,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사람이 이걸 제 걸 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봐도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보통 그 사람들도 이게 뭐 유명한 서비스도 아니고. 그리고 내용은 똑같아요. 원래 문제는 개별 호수가 아닌 그냥 단지별 후기고, 비표준이라는 댓글식 후기고, 실거주 인증 없는 후기고, 파편화된 정보를 이거를 합쳐서 집 주소별 실거주 인증 후기를 써서 임차인들끼리 공유하겠다 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 뭐 크게 바뀔 건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사업하면서 꼭 바꿔야 될 거 하나가 있어서 그건 이제 추가해 놨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거 테스트할 때 이게 없었어요. 별로. 회원도 안 되고 등록권도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썼고, 출연한 것 이것도 이거는 뭐 크게 변동이 없지만 유튜브에도 출연했고, 보도자료 이런 거 추가된 거, 특히 요거가 중요하죠. 회원 몇 명, 등록 명권. 이게 이제 일단은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강점이 있겠죠. 그리고 사업화했던, 그리고 이거 몇 건 이상 등록하겠다. 이거는 동일해요. 그때 사업화 전략이랑 지금 사업화 전략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동일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한 거는 이거 이제 해서 저는 이제 이거 한번 M&A 하고 싶거든요. 제가 혼자 하니까 힘드니까 관련 업계 사람들한테 소개해서 이렇게 좀
M&A거나 아니면 전략도 제휴를 통해서 그 회사 통해서 아니면 마케팅 여기 있는 회사 통해서 서비스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추가했고 제일 크게 바뀐 게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제가 그냥 후기를 등록하면 최대 금액이 3,000원에 팔게 해놨어요. 3,000원.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후기가 올리는 사람이 그 가격을 정하게 해라. 자기가 후기를 제대로 올리고 돈을 많이 받고 싶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저 금액이 높아도 실제로 그걸 보고 싶은 사람이 돈을 지불할 수 있으면 지불할 거 아니냐. 그리고 한 번만 봐도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50%를 회원하니까 한 번만 내 후기를 봐도 자기가 커피 한 잔을 먹든지 뭐 통닭 한 마리를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값이 워낙에 이제 비싼 것도 많으니까 3천 해봤자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활성화시키려면 등록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한 번 등록했을 때 내 후기가 팔려갖고 딱 커피 한 잔을 먹다던가 아니면 먹는다던가 아니면 2, 3만 원씩 되면 이게 쓸만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최소 금액으로 2천 원 정도는 하자. 하여튼 금액을 이렇게 바꾸는 거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AI가 제안하는 거죠. 후기를 쭉 입력하면 뭐 후기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이 정도 그거는 이 정도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미지를 많이 올린다던가 아니면 평가 내용이 더 길고 분석한 내용이 후기의 내용이 다른 간단간단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이제 가격을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이 정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니까 이 정도 받아도 된다. 이런 추천하는 시스템을 한번 추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도 최대 10만 원까지. 저거 넘어가면 후기를 보는데 10만 원 낼 사람 없을 것 같고. 근데 그 자신 있으면 10만 원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10만 원 내고 팔겠다. 그렇게 하시는 인터뷰해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그렇다고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없는 거고 해서 딱 적당한 선이 이제 10만 원까지 자기가 책정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해 놨을 거고 실제적으로는 제가 이제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후기가 아주 진정성 있는 리포트가 있으면 그렇게 인증이 되면 누군가가 내가 이제 뭐 5억짜리 전세를 계약한다 할 때 이걸 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5억인데 이 내용을 믿고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후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면 막 2, 3년씩 사는데 2년 이상 사는데 이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안 팔리는 거는 뭐 그렇게 올렸는데 안 팔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가장 적절한 금액은 5천 원 이하일 것 같은데 5천 원 팔리면 2,500원이니까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바꾸는 거를 이제 제일 큰 변화로 이제 하나 넣었습니다. 이거를 바꾸려면 사실은 그 뒷단에 바꿀 거 많아요. 특히 이제 등록할 때 이제 필수로 다 입력해야 될 게 많아요. 필수로 기존에는 이제 객관식만 선택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주관식으로 해서 전부 다 입력을 해야지만 올리게 할 거예요.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후기의 질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가 돼요. 미리 보기. 평가 항목이 20가지인데, 5가지 정도는 누구든지 미리 보게 할 수 있게 해놓을 거예요. 미리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15개 보고 싶으면 돈을 내는 거죠. 그 정도를 해놔야지 여기 올리는 사람도 자기가 올렸을 때 돈을 벌 확률이 높고 보는 사람들도 5개는 일단 공짜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진짜 더 보고 싶으면 내가 계약한 집이면 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유료로 해라. 돈 내고 봐라. 근데 결국 그 유료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세입자가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내지 않고 그 부동산에서 그걸 미리 돈을 내고 뽑아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 집을 팔려면 자기 부동산도 그 집에 대해서 있다 그러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돈도 부동산이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리 보기, 그다음에 앞으로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 플러스 주관적인 내용이 다 들어간 후기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후기 질이 또 높아지니까 비용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꾸려면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목표 시장 진출하겠다 이런 건 똑같아요. 그리고 유사성 대비 참여성 경쟁력 이거 당연히 똑같죠. 그전에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고. 수익 모델이 바뀐 거 이거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참여할 때 유리한 거 그런 것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장 전략에 보면 제가 한 아이템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공개해서 못 밝히는데 이건 왜냐면 그 좀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저는 사실 이 아이디어는 그냥 예비 창업 패키지 이 아이디어만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예비 창업자로 패키지로 아이디어만 내도 받을 확률이 있어요. 확실해. 왜냐면 이 후기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실거주 후기 이걸로도 예비 창업 받았을 때문에 이 아이디어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건 확실해. 그래서 이 기능을 이제 제가 추가한다고 해본 거예요. 이걸 그래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되고
그리고 인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팀 구성은 이렇게 아까 2 명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제 2명 뽑고 싶다 이렇게 써 놓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없어 보이니까 외주하는 사람도 이렇게 써 놨어요. 외주해서 누구 이렇게 하겠다. 누구 이 디자이너 만약에 하게 되면 쓰고 싶다. 이렇게 써 놓은 거고 이미지는 원래 했던 거 고대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인제 밑에 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이건 좀 바뀌었겠지. 예전 거다. 예전 거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인제 바꿨어요. 밑에 바꾸고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사업 계획서를 쭉 작성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초기 창업 패키지 신청했던 거에 비해서 몇 가지 좀 추가되고 몇 가지는 업데이트되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고 이런 사실은 이런 거 기존에 베타 테스트해서 어느 정도 성과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인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3년 차까지 하기 때문에 3년 차까지인데도 저는 아직도 혼자고 직원도 없고 매출도 별로 없어요. 매출이 나긴 났죠. 근데 인제 많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3년 차 미만 회사들 중에 직원도 많고 매출 나는데도 이거 신청합니다. 그 경쟁이 인제 더 어려운 거죠. 이 예비 창업자들은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경쟁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매출도 없고 직원도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혼자서 일하시고 예비 창업 직원도 없고 매출도 없는 상태라면 회사 그냥 접고 예비 창업 패키지로 이런 걸로 신청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훨씬 경쟁이 되겠죠. 이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는. 왜냐면 제가 평가위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 직원도 좀 있고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 회사에 이 사업을 마케팅 거의 지원이니까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도 아까 몇 가지 아이디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거 3번 다 안 되면 그때 또다시 인제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고 궁금한 거는 늘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